뉴저지의 가을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서진의 마음은 솔직히 말하면 복잡했죠. 낯선 도시에서 시작한 지 벌써 5년.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순간 옛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14살에 카이스트를 조기 졸업했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쳐줬지만 그 박수 소리가 어느 순간 벽처럼 느껴졌어요. 매일처럼 따라붙던 카메라, 쉴 틈 없이 밀려오는 인터뷰 요청. 천재 소녀라는 그 말이 처음엔 자랑스러웠는데 나중엔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까지 온 건데 가방을 챙기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이번 출장은 짧게 일주일. 회사 미팅만 끝내고 바로 돌아올 예정이었죠. 거울 앞에 선 서진은 평소처럼 편한 청바지에 니트를 입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묵지 않은 머리.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30대 여성이었어요. 사람들은 서진을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10살에 대학에 입학하고 14살에 졸업했으니 그럴 만도 했죠. 하지만 서진 본인은 그 시절을 그리 좋게 기억하지 않았어요. 또래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닐 때 그녀는 대학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었지만 나이 차이는 생각보다 큰 벽이었어요. 졸업 후엔 더 힘들었죠. 천재 소녀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고 사람들은 그녀를 신기한 구경거리처럼 대했습니다. 진짜 그녀를 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재라는 단어 뒤에 숨은 한 사람을 볼 뿐이었죠. 그래서 서진은 도망쳤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조용히 실력을 쌓았고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묵묵히 걸어온 길 끝에 지금은 글로벌 IT 기업의 최연소 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게 서진에겐 오히려 편안함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년 만에 맞는 한국의 공기. 낯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편하지도 않았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니 오후 시간이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빡빡한 미팅 일정이었죠. 서진은 호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청담동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쇼핑백을 들고 오갔죠. 서진은 그냥 구경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었어요. 특별히 살 건 없었지만 어머니께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명품 매장 앞에 멈춰 섰어요. 쇼윈도에 진열된 가방이 눈에 들어왔죠. 심플한 디자인의 고급스러운 가죽.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매장 문을 밀었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서진은 알아챘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 시선엔 환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서진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그저 가방을 보러 온 것뿐이니까요. 매장 안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진열된 가방들,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모든 게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직원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입구 근처에 서 있던 여직원은 서진을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렸어요. 안쪽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은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그 손님은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쇼윈도에서 봤던 가방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녀 곁에 오지 않았어요.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가방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죠.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명찰엔 김지혜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쇼윈도에 있던 베이지색 가방 보고 싶은데요. 김지혜는 잠시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청바지, 니트, 운동화.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 제품이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인데. 말끝을 흐리는 투였어요. 마치 당신이 살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듯한 뉘앙스였죠. 서진은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한번 봐도 될까요? 김지혜는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요. 그렇게 말하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방을 꺼내러 갔습니다. 급할 것 하나 없다는 듯이요. 김지혜가 가방을 가져오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서진은 그냥 서서 기다렸어요. 다른 직원들은 바쁜 척했지만 사실 손님은 많지 않았죠. 마침내 김지혜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그걸 서진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예요. 580만 원입니다.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가까이 다가가 가방을 자세히 보려 했어요. 가죽 질감도 만져보고 안쪽 구조도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손을 뻗는 순간 김지혜가 재빨리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직접 만지시는 건 좀. 마치 더러워질까봐 걱정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장 규칙이 아니었죠.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였어요. 제대로 된 손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제가 구매할 의향이 있어서 보는 건데요. 서진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지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이 제품은 한정판이라서요. 함부로 만지시면 곤란합니다. 김지혜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다른 손님은 직원과 함께 여러 가방을 꺼내보고 있었죠. 직접 매보기도 하고 안을 열어보기도 했어요. 직원은 웃으며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서진과의 차이는 딱 그것뿐이었죠. 겉모습,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꾸몄는지. 서진의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구매 의사가 확실하면 만져봐도 되나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지혜는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죠. 결제하신 후에 직접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거였어요.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곤 몸을 돌렸어요. 서진이 매장을 나가려는 순간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그 순간 매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김지혜를 비롯한 직원들이 일제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 들어온 제품 있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목소리에 꿀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서진에게 했던 태도와는 천지 차이였죠. 그 여성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앞다퉈 의자를 권하고 음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진은 그 장면을 멈춰 서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슬펐죠. 사람을 이렇게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구나.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옷차림으로 결정하는구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억울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참았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누군지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장을 나온 서진은 길을 걷다가 멈춰 섰어요. 뭔가 개운치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계속 쓰라렸죠. 그때 매장 안을 힐끗 돌아봤는데 김지혜와 다른 직원이 이쪽을 보며 수군대고 있었어요. CCTV 모니터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깨달았어요.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혹시 뭔가 훔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거였죠. 손님이 아니라 잠재적 도둑으로 본 겁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35년을 살면서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가난하게 자라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탐낸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모든 걸 이뤄낸 사람이었죠. 하지만 여기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겉모습이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편했죠.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냥 다시는 이 매장에 오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매장 안에서는 신입 직원 유나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손님 분명 진심으로 가방을 보려던 것 같았어요. 표정에서 느껴졌죠. 하지만 김지혜 과장은 처음부터 그 손님을 깔봤습니다. 옷차림만 보고 판단해버렸어요. 유나는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았고 선배들 말을 따라야 했죠. 하지만 오늘 일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과장님, 근데 아까 그분 진짜 사려고 하신 것 같았는데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지혜는 코웃음을 쳤어요. 유나 씨는 아직 몰라서 그래. 저런 사람들 많아. 구경만 하다가 나가는 거야. 하지만 있잖아, 이 일 오래 하면 알아. 손님 보면 딱 알거든. 살 사람 안 살 사람.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죠. 과연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걸까? 겉모습만 보고 결정해버려도 괜찮은 걸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서진은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어두웠죠. 오늘 겪은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김지혜의 차가운 시선, 다른 손님과의 차별 대우, 도둑 취급하듯 경계하던 눈빛. 하나하나가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누군지 밝히고 당당하게 구매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증명해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게 싫었어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어도 화장을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겉모습으로 판단했죠. 그게 슬펐어요. 서진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뭔가 기록을 남겨야 할 것 같았어요. 이 기분이 사라지기 전에.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회사 미팅을 위해 호텔을 나섰어요. 어제 일은 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 계속 남아 있었죠. 미팅은 순조로웠어요. 서진은 자신의 일에서만큼은 완벽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질문에 답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했죠. 한국 지사 직원들은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했어요. 역시 본사 이사님은 다르시네요. 존경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씁쓸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대우받는데 어제 그 매장에서는 도둑 취급을 당했다니. 같은 사람인데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미팅이 끝난 후 서진은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까?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분명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겉모습 때문에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모욕당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아닐까?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명품 브랜드 본사 웹사이트를 찾아 고객 서비스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공식 컴플레인을 접수하는 양식이 있었죠. 서진은 차분하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이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어제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매장에 갔는지, 어떤 직원이 어떻게 대했는지, 다른 손님과는 어떻게 다르게 대우했는지.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를 좋아했고 그래서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험은 저를 깊이 실망시켰어요.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심지어 도둑 취급하는 것이 이 브랜드의 방침입니까? 모든 고객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옷차림이나 외모와 관계없이요. 메일 하단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었어요.
그리고 회사 이메일 주소도 함께 넣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의 임원 이메일이었죠. 발송 버튼을 누르기 전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클릭했어요. 서진의 메일은 명품 브랜드 본사 고객 서비스팀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고객 의견 중 하나로 분류됐어요. 하지만 담당자가 내용을 읽고 발신자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의 이사. 그 회사는 이 명품 브랜드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였어요. 디지털 마케팅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서 협력하고 있었죠. 담당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상급자는 다시 임원에게 보고했어요. 불과 2시간 만에 이 메일은 아시아 지역 총괄 임원의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임원은 내용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청담 매장에서 이런 일이? 즉시 한국 지사에 연락했습니다. 서진 이사님 신원 확인했나? 정확히 어떤 분인지 조사해봐. 한국 지사는 부랴부랴 움직였어요. 온라인 검색, 회사 정보 확인, 업계 네트워크를 통한 확인. 모든 정보가 모이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격에 빠졌죠. 14살 카이스트 조기 졸업, 글로벌 IT 기업 최연소 이사, 억대 연봉. 이건 단순한 컴플레인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한국 지사의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서진의 프로필이 떠 있었죠. 천재 소녀로 불렸던 분입니다. 14살에 카이스트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실리콘밸리에서 경력을 쌓았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IT 기업의 이사로 계시고 우리 브랜드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파트너사 핵심 인물이십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 한숨을 쉬었죠. 청담 매장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지혜 과장이 고객님을 겉모습만 보고 차별적으로 대우했다고 합니다. 가방을 만지지 못하게 했고 다른 고객과 극명하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담당자가 말을 잇기 힘들어했어요. 심지어 CCTV로 감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둑으로 의심한 거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이건 큰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한 고객의 불만이 아니었죠. 브랜드 이미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당장 청담 매장에 연락해. 그날 CCTV 영상 전부 확보하고 지사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관련 직원들 명단 작성. 특히 김지혜 과장, 그날 근무했던 모든 직원 리스트 올려. 담당자들이 급히 움직였어요. 회의실엔 불안한 공기가 감돌았죠. 서진 이사님께 어떻게 연락드릴까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공식 사과 메일부터 보내. 내가 직접 검토할 거야. 그리고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사장이 이 말을 짚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명품 업계에서 고객 차별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어요. 안타깝게도요. 하지만 보통은 조용히 넘어갔죠. 고객들도 불쾌해하면서 그냥 다른 매장으로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상대가 달랐고 그 영향력도 달랐죠. 매장 교육은 대체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야? 지사장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라고 몇 번을 강조했는데 하지만 현실과 이상은 달랐어요. 그게 문제였죠. 청담 매장 지배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지금 당장 회의실로 들어가세요. 혼자서. 급한 목소리였죠. 지배인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지난 사흘 전, 그러니까 화요일 오후에 매장에 방문한 고객 중에 30대 여성 청바지에 니트 입은 분 기억나세요? 지배인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사실 잘 기억나지 않았죠. 매일 수십 명의 고객이 오가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김지혜 과장이 응대한 손님입니다. CCTV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즉시 보고 올려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어요.
지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CCTV 영상을 찾았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서진이 등장했어요. 매장에 들어서는 모습, 가방을 보는 모습, 김지혜와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손님이 들어왔을 때 직원들이 확 달라지는 모습까지 모든 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지혜는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몇몇 고객을 응대했고 판매 실적도 괜찮았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수다를 떨었죠.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지 않아? 김지혜가 말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명품 매장에 구경 온다고 들어와서는 이것저것 만지려고 하고 동료들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 진짜 신경 쓰여.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본사가 발칵 뒤집혔다는 것을, 며칠 전 자신들이 대한 그 손님이 누군지. 김지혜는 오히려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매장을 지켰다고. 괜한 사람이 들어와서 제품 망가뜨리는 것을 막았다고. 그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죠. 오후가 되자 지배인이 김지혜를 불렀습니다. 잠깐 사무실로 올 수 있을까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김지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업무 지시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지배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청담 매장에 본사 임원이 방문했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지배인과 주요 직원들이 급히 소집됐죠. 김지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지배인과의 면담 이후 그녀는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지만 정확히 뭔지 몰랐죠.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임원이 입을 열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전 이 매장을 방문한 한 고객이 본사에 공식 컴플레인을 접수했습니다. 내용은 고객 차별, 모욕적 대우, 그리고 도둑 취급.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임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CCTV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해당 고객이 매장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후 다른 고객이 들어왔을 때의 대응까지.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서진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시선, 김지혜의 차가운 대응, 다른 손님에게 보이는 극명한 차이. 모든 게 그대로 담겨 있었죠. 김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고객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임원이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14살의 카이스트를 조기 졸업한 천재입니다. 현재 글로벌 IT 기업의 최연소 이사로 계시고 연봉만 억대를 훌쩍 넘으십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이분이 구경만 하러 온 사람이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요? 임원의 목소리에 냉기가 실렸습니다. 이분은 이 매장의 모든 제품을 사고도 남을 만한 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죠. 김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임원이 반문했습니다. 고객이 누군지 알았다면 잘 대했을 거라는 말씀입니까? 그럼 모르는 고객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김지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임원의 말이 정확히 핵심을 찔렀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객을 외모로 판단했고 그게 문제의 본질이었죠. 누구인지 알았다면 태도가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더 큰 문제였어요. 김지혜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단순히 한 고객을 무시한 게 아니라 브랜드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을.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죠. 그분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사과요? 임원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은 이미 깊이 상처받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회의실 안에 다른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자신들도 그날 그 상황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죠.
방관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직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원이 모두를 둘러봤어요. 매장 전체의 문화 문제입니다. 왜 아무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모두 그냥 지켜만 봤습니까? 신입 유나가 작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선배에게 감히요? 임원이 되물었습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감히 할 일입니까?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임원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화면에 다시 그날의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서진이 매장에 들어오는 순간 직원들의 시선, 김지혜가 다가가는 모습, 가방을 꺼내지 않으려는 태도, 서진의 표정이 클로즈업 됐어요. 카메라가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불편해했는지,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눈빛에 담긴 슬픔까지도 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손님이 들어왔을 때의 변화, 직원들이 일제히 달려가는 모습, 환한 미소, 정중한 태도, 적극적인 서비스. 같은 직원들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데뷔가 너무 극명했어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임원이 말했어요. 고객을 옷으로 판단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겉모습으로 서비스를 차별하는 모습. 김지혜는 화면을 차마 볼 수 없었어요. 고개를 돌렸지만 영상 속 자신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차갑고 무례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 들으니 정말 끔찍했어요. 자신이 저렇게 말했었나 싶을 정도로. 서진 이사님께서는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임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컴플레인 메일을 보면 감정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기술했고 개인적인 공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원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오히려 앞으로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묵직해졌어요. 서진은 자신만을 위해 항의한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 거였죠. 이분은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임원이 김지혜를 바라봤어요. 그분의 관대함에 감사해야 할 겁니다. 김지혜는 울먹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그 피해자가 얼마나 성숙하게 대응했는지. 대비되는 두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미 공식 사과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릴 예정입니다. 임원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지혜 과장님. 임원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김지혜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본사 결정에 따라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벼락 같은 선고였어요. 김지혜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있었습니다. 임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객이 매장에 들어온 순간 당신에게는 올바르게 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요. 지배인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배인님도 경고 조치 받으실 겁니다. 매장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앞으로 모든 매장에서 고객 응대 교육을 전면 재실시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강화할 겁니다. 임원이 모두를 둘러봤어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겉모습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브랜드의 가치입니다. 김지혜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10년 넘게 일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끝이었어요. 김지혜는 개인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자물쇠를 열기가 힘들었어요. 10년간 모아둔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우수 사원상 트로피, 동료들과 찍은 사진, 명함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이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렇게 대했을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무시했을까? 생각해보니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들 모두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신입 유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배님. 유나씨. 김지혜가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똑바로 하세요. 나처럼 되지 말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김지혜는 짐을 챙겨 매장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자신이 10년간 일했던 공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올 수 없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유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날 그 손님의 얼굴이, 아무 말 없이 참으며 매장을 나서던 뒷모습이, 자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선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왜 입을 열지 못했을까? 용기가 없었습니다. 파장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결국 더 큰 파장이 일어났죠. 누군가는 깊이 상처받았고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이 말했다면 어땠을까? 과장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한마디만 했어도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적어도 그 손님이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았을까요?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것을 보면 말하겠다고. 선배든 누구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겠다고. 그게 진짜 용기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다음날 출근한 유나는 달라져 있었어요. 매장에 들어오는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게 옳은 거니까요. 청담 매장은 일주일간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전 직원 재교육을 위해서였어요. 본사에서 교육팀이 파견됐죠. 고객은 누구나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어요. 외모, 옷차림,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고객은 소중합니다. 실제 사례들이 공유됐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으로 왔다가 큰 구매를 한 고객들. 화려하게 꾸미고 왔지만 구경만 하고 간 사람들. 겉모습과 실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철저히 교육받았어요. CCTV 영상도 교육 자료로 사용됐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가렸지만 상황은 그대로 보여줬죠.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재오픈 날 매장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구에 새로운 문구가 걸렸어요. 모든 고객은 우리의 소중한 인연입니다. 짧지만 명확한 메시지였죠. 직원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누가 들어오든 똑같이 환대했어요. 진심으로요.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이 끝났습니다. 본사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고 매장 개선 계획도 전달받았어요. 직접 만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서진은 거절했습니다. 이메일로 충분합니다. 저는 큰 사과를 원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답했죠. 비행기 창가에 앉아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5년 전 이곳을 떠날 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도망치듯 떠났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뭔가를 남기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의 씨앗을요.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상처를 받지 않게 되었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조용하지만 충만한 뉴저지의 삶으로. 뉴저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 책상 위에 노트북,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반겼어요. 출장 어땠어?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좋았죠.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일상은 다시 흘러갔습니다. 회의하고 프로젝트 진행하고 팀원들과 점심 먹고 평범한 하루하루였죠. 하지만 서진은 알았어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주말에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여전히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었죠. 바리스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아메리카노? 네, 감사해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따뜻했어요. 여기선 아무도 서진의 옷차림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골 손님으로 대해줬죠. 서진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그 명품 브랜드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전국 매장에서 고객 응대 방식이 개선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정기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분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서진은 메일을 닫았어요. 뿌듯함보다는 조용한 위안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서진아,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요. 엄마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통화를 마치고 창가에 섰습니다. 뉴저지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 사람의 가치는 타이틀이나 돈, 외모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작은 목소리가 큰 울림을 만들어낸다는 것. 별빛처럼 작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빛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평범한 차림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대접을 받았던 서진이 결국 그 회사 본사까지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죠.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